적인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GM 본사와 협상을 벌였고 그 대가로 받아낸 약속이 딱 하나였습니다. 2028년까지는 한국에서 공장 돌리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2026년 그 약속이 끝나는 2028년까지 딱 2년 남은 시점에서 한국 GM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평 공장 유휴부지 팔고 직영 정비센터 9곳 폐쇄하고 하청업체 노동자 120명 한꺼번에 잘랐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국 GM이 정말 떠나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과민 반응하는 건지 팩트만 가지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한국 GM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 GM이 생산한 완성차는 총 46만 2천 대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차들이 어디로 팔려 나갔느냐는 건데요. 국내에서 팔린 건 고작 1만 5천 대고 나머지 44만 7천 대는 전부 해외로 수출됐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내수가 3%, 수출이 97%인 셈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 GM 공장은 사실상 수출 전용 공장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은 GM 입장에서 더 이상 신경 쓸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출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일자리는 유지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연간 45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당장 대체할 곳도 마땅치 않고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랑 트레일블레이저가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으니까 GM 본사도 한국 공장을 당장 닫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GM이 한국을 사랑해서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체할 공장을 찾을 때까지 한국을 단물만 쭉 빨아먹는 수출 기지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나 동남아의 새 공장이 완공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수 시장에서 브랜드 충성 고객이 없으니까 철수해도 잃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체감하시려면 과거와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2016년만 해도 한국 GM은 국내에서 연간 18만 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당시 효자 상품이었던 스파크가 경차 시장을 휩쓸면서 월 1만 5천 대씩 팔려나갔거든요. 그런데 2025년 현재는 전체 차종을 다 합쳐도 연간 1만 5천 대밖에 안 팔립니다. 스파크 한 모델의 월 판매량이 지금 전체 브랜드 연간 판매량보다 많았던 거예요. 물론 스파크 단종, 말리부 단종 같은 라인업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GM의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팔리는 차를 단종시킨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 맞는 신차를 안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죽게 놔둔 거죠. 지금 한국 GM이 국내에서 파는 차가 뭔지 아세요? 딱 4종류입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 이렇게 소형 SUV 2개랑 픽업 트럭, 콜로라도, 그리고 GMC 시에라라는 대형 픽업인데요. 픽업 트럭이야 한국에서 수요가 거의 없는 차종이고 소형 SUV 2개만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단이 전멸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형 세단, 준중형 세단이 한 대도 없어요. 더 심각한 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라인업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뭔지 아시죠?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데 한국 GM은 하이브리드가 한 대도 없어요. 시장에서 승부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한국 GM이 하이브리드를 한 대도 안 만드는 게 단순히 전략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놨고 이 기준을 못 맞추면 제조사가 차 한 대 팔 때마다 벌금 같은 기여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GM은 하이브리드가 전무해요. 이건 사실상 정부한테 벌금 낼 테니까 내버려둬라 혹은 우리는 곧 떠날 몸이니 규제는 상관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내수 시장에서 장기전을 치를 생각이 있는 회사가 이러겠습니까? 자, 그러면 GM이 정말 한국을 떠나려는 걸까요? 2025년 12월에 한국 GM이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부평 공장이랑 창원 공장 생산성 높이고 인천 청라에 있는 주행 시험장에 버추얼 엔지니어링 랩이라는 첨단 시설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 투자를 통해서 2028년 이후에도 국내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액면 그대로 보면 철수하려는 회사가 할 짓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투자의 속내를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4,400억 원이면 분명 적지 않은 돈이에요. 철수할 회사가 이 돈을 쓴다.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투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신차 개발이나 한국 전용 모델 출시 같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생산성 제고, 자동화 설비, 시험시설 효율화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차를 더 적은 인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영학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한국 시장에 뿌리 내리겠다가 아니라 언제든 소수 인원만 남기고 뺄 수 있는 가벼운 몸집을 만들겠다는 사전 작업으로 읽힙니다. 투자를 했으니까 남는다? 그게 아니라 떠나기 쉽게 몸을 만들고 있는 거죠. 더 의미심장한 건 같은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다른 일들입니다. 부평 2공장 유휴 부지 매각이 추진 중이에요. 물론 1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고 쓰지 않는 땅을 파는 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일 수 있지만 문제는 타이밍이거든요. 2028년이라는 약속 시한이 다가오는 시점에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게 우연일까요? 직영정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던 직영정비센터 9곳을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노조 측은 이게 기존 노사 합의를 위반한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비 네트워크를 줄인다는 건 애프터 서비스 역량을 포기하겠다는 뜻이고 그건 곧 한국 소비자를 더 이상 케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불안한데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벌어진 일은 더 충격적입니다. 세종, 대전, 충북에 있는 물류센터 하청업체 노동자 120명이 한꺼번에 해고됐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20년 넘게 한국 GM 물류를 담당해온 분들인데요. 그동안 저임금의 강제 잔업까지 시달리면서도 참고 일했거든요. 그러다가 2025년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산하에 GM 부품 물류지회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원청인 한국 GM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국 GM이 하청업체랑 맺은 도급 계약을 해지해버린 겁니다. 하청업체는 원청과 계약이 끊기니까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노동자 120명 전원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20년 동안 고용 승계가 당연했던 관행이 하필 노조성 직후에 깨진 거예요. 2026년 2월 6일에는 인천 한국 GM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다음 날인 7일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정말 우연한 계약 종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GM 측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회사 측은 이건 기존 계약이 종료돼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일 뿐이고 고용 승계 여부는 새로 들어오는 하청업체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원청인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행법상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 책임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별개의 이야기죠. 20년간 고용 승계가 관행이었다면 그건 사실상 약속이었던 거고 노조 만들자마자 그 약속을 깨버린 건 아무리 봐도 타이밍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인데요. 핵심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처럼 하청업체 계약 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이 201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노동계에서는 한국 GM 사태 바로 이 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합니다.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이런 식의 우회 해고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 쪽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하청 노동자 문제까지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면 차라리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돌리는 게 낫다는 논리죠. 특히 외국계 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 GM 같은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한국을 떠나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노동자 보호는 분명히 중요한 가치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결국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한국 GM처럼 이미 한 발 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한테는 작은 핑곗거리도 철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반대로 기업 눈치만 보다가는 노동자들이 계속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이 갈등이 2026년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GM의 현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GM은 정말 한국을 떠나려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철수보다는 조용한 축소에 가깝습니다. 공장 문을 갑자기 닫고 떠나면 2018년 군산 공장 때처럼 엄청난 사회적 반발이 생기잖아요. 세금까지 받아먹은 회사가 약속도 안 지키고 튄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철수하기보다는 서서히 규모를 줄이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수 시장은 이미 포기한 것 같고 수출 물량도 상황 봐가면서 조정할 것 같아요. GM 본사 입장에서 2028년이라는 시점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면요. 그때까지는 한국 정부랑 약속한 게 있으니까 대놓고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행동들이
다 2028년 이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부지 매각도, 정비센터 폐쇄도, 하청업체 정리도 전부 몸집 줄이기로 읽히거든요. 물론 회사 측은 부인하겠지만 행동이 말보다 솔직한 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영 판단을 일반 시민이 바꿀 방법은 거의 없으니까요. 다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교훈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특정 기업에 세금을 쏟아부을 때 그 대가로 받아낸 약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얼마나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같은 것들이요. 한국 GM 사태가 특별한 이유는 이게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르노코리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외국 본사에 의존하는 국내 공장들이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대기업, 특히 외국계 대기업 일자리가 생각보다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청 노동자 120명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분들은 20년 넘게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 GM 물류를 담당하면서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을 견뎌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을 때,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고 권리를 요구했을 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한국 GM이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년간의 관행이 노조 설립 직후에 깨졌다면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청 책임이 강화되면 이런 식의 우회 해고가 어려워지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어딘가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한국 GM 사태는 그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희생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26년 한국 GM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3월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거고요. 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서 120명의 운명도 갈릴 겁니다. 그리고 2028년 GM 본사가 10년 전 약속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에요. 우리 세금 8,100억 원이 그냥 버려지는 건 아닌지, 한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 앞에서 얼마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번 사태가 그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120명 하청 노동자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자본은 숫자로만 말한다는 겁니다. GM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시장이 아니라 공장일 뿐이죠. 2028년이라는 시한폭탄의 시계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4,400억의 투자가